3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예요.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무단횡단 영상만 보면 무단횡단 사고 영상만 보면 예전에 느꼈던 공포와 발떨림이 또 일어나서 이게 트라우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봅니다. 3년 전인 2018년 3월 14일 날 오후 2시에 부산 어디에서 일어났었던 사고입니다. 사고는 왕복 6차로 2, 3차로는 차들이 좀 밀리고요. 1차로는 뚫려 있어요. 근데 저 앞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도를 좀 줄이려다가 녹색불 바뀌어 다시 쭉 갑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112, 119에 신고하고요. 기도 확보하고 의식을 확보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곧 앰뷸런스가 왔어요.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요. 경찰은 와서 확인하고 그리고 경찰서로 와서 조사받으라 그래요. 경찰서에서 불박을 보더니 이건 나도 그렇고 누구라도 피할 수 없겠네요. 조사관이 그렇게 말하더니 그래도 인사사고는 무조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4만 원에 그리고 벌점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나도 그렇고 누구라도 사고 나겠는데 그러더니 무조건 벌점과 범칙금을 먹어야 된답니다. 네? 안전운전 불이행에서 무슨 불이행이요? 제가 뭘 불이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고 나니 드는 생각이 차대 사람 사고는 내가 무조건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고 냈다고. 그래서 빵빵 드림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파만파 퍼져나갔고요. 담당 조사관이 전화와서 올린 적 있느냐? 왜 올렸느냐? 막 화를 내요. 무단횡단자 아들이 그걸 보고 연락처 달라고 그런다. 모자이크 왜 안 하고 올렸느냐? 왜 얼굴 나오게 올렸느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더군요. 잘 몰랐죠. 컴퓨터도 잘하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아드님이 연락 와서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이 많아서 댓글에 욕이 절반이라고 힘들다고 모자이크 안 된 부분에서 고소하겠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퍼져나온 거 다 내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다 찾아내면서 내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다 지웠고 좋게 넘어가려고 해서 저는 보험 처리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우고 나니 드는 생각은 나는 누가 위로해 주지? 난 사고 나고 다음 날도 운전해야 되는데 다리가 덜덜 떨려서 계속 운전해야 되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누구한테 보상받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사관이 참 밉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거는 내 불박차 잘못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나 조사는 해봅시다. 조사해보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조사관이 밉지는 않았을 겁니다. 3년이 지났지만은 궁금합니다. 정말 제가 과실이 있어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 받는 게 맞았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와도 피할 자신이 없어요. 그 도로 제한속도 60이었고요. 그 당시 조사 결과 불박차는 54 내지 56이었습니다. 무단횡단자는 코뼈, 머리 쪽을 다쳐서요. 치료비가 2천만 원, 합의금 860만 원, 총 합계 2,896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자, 1차로 쭉 가고 저 앞에 신호 녹색이라 쭉 갑니다. 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쭉 맞은 반대편을 보고 나와요. 반대편. 항상 무단횡단할 때는요. 여기 보세요. 반대편을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고개 돌리는 순간 모자이크 했어요? 예! 이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보험사에서는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100대 빵은 힘들다. 어차피 치료비는 다 대줘야 된다.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관들 참 이상하죠? 자기들은 100번에 똑같은 사람 100번 일어나면 한 번이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조사관도 못 피한대요. 그러나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금은 내고 벌점은 받아야 된대요. 이럴 때 쭉 이어지는 직진차로예요. 근데 여기서 쭉 가다가 저 앞에 빨간불이었다 지금 녹색으로 바뀌어요. 바뀌면 다시 쭉 가면 되는 거죠.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여기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의 잘못이 있을까요?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벌점과 범칙금 부과한 건 옳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불강력적이다.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는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표 시작. 100%가 2번입니다. 경찰청, 경찰 그 서식에 차대 보행자 사고는 차를 가해자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표시만 하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 차랑 사람이랑 부딪히면 차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사람이 더 많이 다치죠. 차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밖에 있던 보행자가 더 크게 다치죠. 그래서 일단 피해는 입었으니까 피해자로 표시하는 거, 그건 수긍인가요? 하지만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 안전운전 불이행일 때, 그럴 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죠. 3년 전이라서 이미 끝났습니다. 벌점도 이미 3년 전에 소멸됐어요. 범칙금 내가 냈기 때문에 끝났어요. 원래는 어떻게 될까요? 나 인정 못한다. 즉결심판 보내달라. 즉결심판 가서 판사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안전운전 불이행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유죄될 거고요. 어이구 저거 그 누구도 못 피해요. 그럼 무죄가 선고됐겠죠. 그랬어야 되는데 경찰관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냥 몰라서 지나갔어요.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궁금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불강력적이죠. 저런 경우는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면 안 돼요. 불강력인데 왜 벌점을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일단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써놓긴 써놔요.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까 안전운전 불이행이 아니네.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지 않는다. 수사보고서 붙였어야죠. 지금은 그런 경찰관들 안 계시겠죠. 3년 전만 해도 옛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투표해 보겠습니다. 2,896만 원이 지급됐어요. 보험료 할증도 상당히 됐겠죠.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어서 치료는 다 해줘야 된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어서 치료비 일단은 대주더라도 살려는 놔야 되니까 부당이득 발환 청구 소송에서 다시 받아와야 된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100%가 2번이십니다. 자동차에게 잘못이 10%를 있으면 치료는 해주죠. 그런데 나한테 잘못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망사고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판사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1차로는 뻥 뚫렸는데 2차로는 막히네요. 그러면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서 빨리 가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너무 혹시 모르니까 차들이 서 있는 동안에 사람이 뛰어나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서 한 칸 한 칸 아니면 옆에 차들 갈 때까지 기다리든가 한 칸 한 칸 그러면 사람 나오네. 이런 판사가 있을까요? 그런 판사 만나면 불박차에게도 한 10%, 20%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2, 3차로가 안 풀렸는데 1차로만 뻥 뚫렸다고 달린 건 잘못이다라면서 그런 판사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횡단보도도 아니죠. 또 중간선이 끊기고 또 아니죠. 그런 데서 저 반대쪽만 바라보면서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2차로 차와 보조 맞추면서 칙폭 기차놀이 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서 벌써 보험료 할증 다 끝났고 벌점 범칙금 다 끝났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박차가 1차로 가서 좌회전해야 돼요. 저 앞에 가서 빨간불. 자, 2차로 1차로 들어갑니다. 속도 빠르지 않아요? 저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건너요. 아이쿠. 저 횡단보도로 갔어야 되는데 저 할머니가 차 사이에서 이렇게 그러고 놀래서 넘어지면서 목을 다쳤대요. 마비 증세가 왔답니다. 진단서에는 14주, 소견서에는 32주래요. 마비 증세가 오면 중상해죠. 이분이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근데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 무조건 내 차가 잘못이에요. 그럼 나 즉결 갈래요. 그랬더니 즉결 못 가요. 이거는 중상해이기 때문에 합의 안 하면 재판받아야 돼요. 합의하실래요? 아니면은 검찰에 기소 의견 넘길 테니까 나중에 재판 받으실래요? 그래서 이의 신청했습니다.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했더니 차가 가해자가 맞대요. 그래서 민간심의위원회에 한 번 더 이의 신청했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5분 중에서 1분은 자동차 잘못 없다. 4분은 자동차 잘못이 있다. 보행자 과실이 많으나 차량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있다. 결국 지방경찰청 민간심의원에 안 돼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2019년 10월 사고인데요. 2020년 3월 21일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혐의 없음. 10월 22일부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가슴 졸이면서 마음 고생한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뭐라고 돼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자는 예견할 수 있을 때 조심하는 거죠.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까지도 대비할 수는 없다. 과연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 앞에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차선에서 뚫고 들어오는 무단횡단자가 있으라고 예상할 수 없다. 불박차 운전자는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진행하던 중에 2, 3, 4차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그 사이로 톡 무단횡단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는 어렵다. 시속 25.6km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의뢰에서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안 보이니까 예측을 못했고 그리고 또 최대한 빨리 멈췄다. 과속도 아니고 발견한 순간 최대한 빨리 멈췄고 정지거리가 도저히 안 나온다. 분석서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었어야 될 사건이 경찰서, 지방경찰청, 민간심의원회 전부 다 안 통하고 결국은 검찰청에 가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5달 동안 그 가슴 졸였던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난답니다. 5달 동안 가족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할 때도 주말에도 가족들과 같은 시간 보낼 때도 계속 떠올랐답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중상해니까 검찰에 송치돼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까 부산 사고는 중상해가 아니에요. 중상해 아니니까 그냥 공소권 없으면 검찰을 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방법은 즉결 가서 판사한테 무죄 받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즉결 가는 게 부담스럽죠. 즉결 갔다가 또다시 즉결 기각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 정식 재판하고 그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그냥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사고는 경찰 단계에서 경찰서 단계에서 이거 나도 못 피해. 옆에 동료들 이거 피할 수 있어? 못 피해. 못 피해. 못 피해. 못 피해. 못 피해. 그게 불가항력이죠. 그 누구도 못 피하는 불가항력 사고는 벌점을 부과해서도 안 되고요. 범칙금을 부과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